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은 유해업소와 유해행위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자, 유해업소는 또 출입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가 있고 고용만 금지가 되는 업소가 있죠. 여기 아두스를 잘 만들어 놨으니까 아두스를 우선 암기를 합니다. 유단무사, 일봉노비, 성전 출입 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형 단란주점, 무도장 사용행위, 유단무사가 되겠습니다. 일개조, 일반게임 제공업, 복합게임 제공업, 복개, 노래 연습장, 이제 청소년실이 있으면 청소년은 출입이 가능하죠. 비디오 감상실업, 성적 서비스업, 전화방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출입이 안 되니까 당연히 고용도 안 됩니다. 그리고 무사들은 유단자가 많겠죠. 노비들은 일복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는 출입을 할 수 없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고용 금지를 보면은 우선 출입 고용 금지를 잘 외우면 둘이 섞어내기 때문에 사실은 곤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확실하게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고용 금지도 같이 암기를 해보겠습니다. TV에서 인숙이 목청만 쏙가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인순이라고 했죠. 그 혼혈 가수. 인순이는 아주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인데 그 아류로 인숙이가 있습니다. 인숙이는 노래를 못 부르겠죠. 그래서 TV에서 인숙이 목청만 섞어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TB죠. 티켓 다방 배달, 배달입니다. 원래 다방 자체는 우리 휴게 음식점업에 속하죠. 그런데 배달하는 것은 연 19세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비디오 업물 소극장업, 위에 보면 비디오 감상실업이 있었죠. 여기서는 소극장업입니다. 소극장은 감상실보다는 조금 더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고용까지는 안 되지만 감상실업은 이제 비디오 방이잖아요. 방 안에 뭐 한 2명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방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출입도 안 된다는 거죠. 이용업, 남자 청소년은 예외. 남자 청소년은 뭐 고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목욕장업, 안마실 영업하는 경우에 얘기를 하고, 청소년 게임장, 만화방, 소주방, 호프 카페. 이제 카페는 주로 술을 파는 카페를 의미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뭐 음식과 커피 파는 데는 그 일반 뭐 음식점업을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 식당하고 똑같이 이렇게 취급이 되는데 여기서는 주로 술을 파는 그런 카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 보면은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일개와 복개는 출입 고용이 안 되는 것이죠. 복개는 이제 일개와 같이 복합된 복합게임장이 되겠습니다. 청개, 인개는 고용만 안 되는 거죠.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습니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출입할 수 있죠. 자, 유해행위는 뭐냐 이렇게 보면은 일식, 오삼, 성유학, 호혼티입니다. 자, 일식 5, 3이 되겠습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 5년 이하, 3년 이하. 센 거부터 약한 순으로 되어 있죠. 일식 5, 3. 성유학, 호혼티. 성은 성적 접대하는 것, 유용접객, 음란행위하는 것. 학대는 장애, 기형, 관람시키든지 구걸하는 것. 그리고 손님을 호객하게 하거나 청소년 혼숙, 또 티켓 다발해서 배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유해행위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일식오삼이라는 뜻은 이제 일본어로 오라는 얘기죠. 예전에는 그 일본에, 그 유흥종업원으로 우리나라 여성들이 많이 갔습니다. 뭐 최근에도 아마 일본은 좀 있긴 할 텐데, 그런 경우에 이제 성유학이라고 부르는 거죠. 성유학이고, 호혼티입니다. 혼티죠, 혼티. 요즘 뭐 혼술, 혼밥 하듯이 혼티입니다. 혼자 티를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성유학을 가서 혼자 티를 마시는 것이죠. 그것을 좋아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유학, 호혼티. 동남아에 그 유흥가에 가보면 혼자서 술을 마시거나 뭐 이렇게 혼티를 하는 그런 여성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성들은 주로 이제 매춘부일 가능성이 많은데 혼자서 이렇게 뭐 음식을 먹으면서 남성들을 유혹하는 거죠. 자, 여기 그림을 보겠습니다. 유단무사, 일봉노비죠. 성전 출입 금지입니다. 그래서 물 막 두드리고 있습니다. 일식오삼 성유학 가서 호혼티를 즐기고 있죠. 예. 자, 그림으로 한 번 더 이 아두스를 확실하게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업소별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유형 단란주점은 연 19세 미만 출입 고용 금지죠.
근데 호숫가나 뭐 티켓 다방 배달하는 거는 고용 금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다방이라든가 티켓 다방이 아니죠. 일반 다방이나 일반 식당에서는 이제 13살부터 고용은 가능합니다. 13에서 15세는 취직 인허증이 필요하고 15에서 18세는 연소자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18세와 19세 주요 나이를 정리해 봤습니다. 이 뒤편에 그 종합편에 가면은 다시 한번 이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18세가 가능한 것은 제가 이제 처가 총질 경보라고 이렇게 아두스를 만들었는데 우리 실무종합에 보면은 이 총포토금 취급하는 나이가 18세 이상인데 이 부분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총질해서 총을 빼야겠어요. 총을 빼고 대신에 영화 비디오 진행에 관한 법률이죠. 그리고 게임 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이고 음악 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이죠. 이 세 개 법률에서 청소년을 18세 미만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세와 관계가 되죠. 여기서 총질에서 총을 삭제를 하고 영계음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승진 대비해서는 18세와 관련된 것, 좀 필수적인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두스를 보면 이제 18세 처가 18세입니다. 상당히 어리죠. 그래서 연계 음질로 이 목소리가 연계 음질이겠죠. 경보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처는 보면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겠습니다. 뭐 사형도 받을 수 있고 무기나 노역장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통고 처분도 받을 수가 있죠. 통고 처분은 이제 경범죄에 대한 통고 처분을 말하죠. 도로교통법에 대한 통고 처분에서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이때 이제 쌍삐 팔구 주분한 사면주부도 그렇게 암결했었죠. 가출인이 이제 18세 이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질서 유지인도 가능하고 우리 경찰이나 또 청원 경찰도 가능합니다. 보통 운전면허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19세 이상을 보면은 특대성 보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19세 이상이면 다 컸죠. 성인입니다. 특수 대형 운전면허, 또 민법상 성년자죠. 그리고 청소년 아청성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아청성 보호법이죠. 여기서 이제 보호가 공통적으로 들어가니까 보호. 그리고 유행 접객원으로 고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18세와 19세를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밑에 다 적어뒀네요. 혹시 모를까봐. 아까 안 보고 다 말했는데요. 자, 아청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아청법은 이 처벌되는 요 사항도 좀 암기를 해야 됩니다. 먼저 가장 중하게 처벌되는 것이 이제 무기 또 5년 이상 징역이죠. 요것은 아청 성착취물 재수수입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수입 수출인 거죠. 판매 대회는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판매 대회는 미수범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강간죄, 인신매매 이렇게 해서 성착취물 강매가 되겠습니다. 성착취물 강매가 무기 5년 이상이고 가장 중한 죄로 처벌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5년 이상은 아청에게 성을 팔도록 강요한 것입니다. 폭행이라든가 협박, 선불금, 고용, 보호 등을 이용해서 강요하는 것이죠. 아청법에서는 어떤 죄가 미수범으로 처벌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성착취물 강매한 것, 강요죠. 성착취물 강매 강요는 미수로 처벌한다.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그림을 하나 보면은 아름다운 손이죠. 아름다운 손이 미수입니다. 예, 아름다운 손으로 지금 이제 성착취물 대신 사과를 들고 있죠. 아무튼 성착취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머리를 벅벅 긁으면서 강매당하고 있죠. 자, 이것은 미수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하면 되고 그것이 이제 요년이라고 해서 5년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청 성매수자는 1년 이상에서 10년 사이죠. 그래서 일식 성매수라고 이렇게 했는데 일본 성인 비디오물을 보면은 뭐 교복을 입은 뭐 그런 장면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아청 성매수는 일식으로 한다. 뭐 그렇게 해서 일식을 연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1년에서 10년까지입니다. 7년 이상짜리가 있는데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가를 받거나 업으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포주죠. 포주는 이제 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이라는 것에서 착안해서 세븐업을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세븐업이라고 음료수가 있죠. 그러면은 세븐업 7년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나 보호자에 대한 합의 강요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합치 강요로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 치가 나오니까 7년이라는 것을 연산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합의 강요하는 것이고, 성매매 강요하는 거하고는 구별해야겠죠. 성매매를 강요하면은 아까 위에서 5년 이상이 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년 이상인 경우는 아청 성착취물 구입한 것입니다.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이죠. 아청에게 성을 팔도록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것도 1년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특례 규정을 보면은 감경 규정에 있어서 음주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답니다. 아니해야 된다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판사의 재량권을 완전히 뺏어버리기 때문에 안 되고 아니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는 성년이 단 한 날부터 진행이 됩니다. 피해자가 아청이라면. 그리고 성폭력 범죄 처벌법에서는 피해자가 미성년일 때죠. 자, 미성년은 이제 만 19세가 되는 것이고, 아동 청소년 보호법이나 이 아청법에서는 연 19세가 되는 것이죠. 그런 차이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10년이 연장되는 경우는 DNA 등 과학적인 증거가 있을 때 연장이 되고, 시효를 배제하는 경우는 장애자, 신체 정신 장애자입니다.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한 경우, 또 강간 살인죄 등에서는 시효를 아예 배제를 해버리죠. 이때 이제 16세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는 13세입니다. 16세로 되는 것은 2020년 11월 20일 이후가 되는 것이죠. 우리 성인 대비하시는 분은 어차피 이때 이후에 시험을 치니까 16세로 바로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피해 아동 청소년을 보면은 성을 판 아청, 피해 아청은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제 이런 아청을 대상 아청이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은 대상 아청이란 말이 사라지고 이제 이런 성을 판 아청도 피해 아청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소년법에 대해서 적용이 안 됩니다. 예전에는 이 소년부에 송치를 한다거나 보호조치를 했는데 지금은 성을 판 아청을 피해 아청에 넣어버리기 때문에 소년부에 송치한다든가 보호조치는 불가합니다. 이것도 11월 20일 이후에 시행 예정인 법률 되겠습니다. 자, 의무적으로 병가하는 상황에 대해서 성범죄를 범한 19세 미만에 대해서는 선고 유예를 할 때 반드시 보호관찰을 병가해야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자, 영상 촬영은 피해자인 아청의 진술과 조사 과정을 반드시 비디오 촬영을 해야 됩니다. 원치 않으면은 촬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원치 않으면. 법원이 아청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는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죠. 또 전문가 의견 조회에 됐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의무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조회해야 됩니다. 이때는 의무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조회해야 되는 것이죠. 자, 진술 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 보조하는 진술 조력인은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적 사항이죠. 성폭법에 있는데. 자, 그래서 전문가 의견은 조회하여야 한다니까. 여기서 의무적이지만은 진술 조력인은 선택적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책 205쪽에 보면은 제가 별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205페이지입니다. 정신적 장애자는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이야기하고, 발달장애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잘 발달이 안 된 사람들이죠. 신뢰관계자 동석을 허용하는 경우, 어떤 경우는 재량적이고 어떤 경우는 의무적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조회, 피해자에 대해서는 재량적인데 피해자가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진술 조력에는 항상 재량적이죠. 그러니까 전문가 의견 조회만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재량적인데 이런 경우에만 의무적이죠. 근데 진술 조력에는 원래 이제 진술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조력이 필요한데 항상 재량적입니다. 그 다음에 영상 촬영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13세 미만 장애인 성폭행 피해자 등에 대한 신뢰관계자 동석, 그리고 영상 촬영은 의무적이다. 진술 조력은 재량적이다는 것이죠. 우리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라고 노래했죠. 여기 보면 이제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애 때에는 이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관계는 필수, 결혼을 하게 되면은 항상 조력해야 됩니다. 쓰레기도 좀 밖에 나가서 비워주고 여러 가지로 조력할 것들이 많습니다. 조력은 선택,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진술 조력자는 선택 사안이라는 얘기죠. 이 신뢰 관계자는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관계는 필수, 조력은 선택. 그렇게 암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밑에 내려가서 보면은 13세 미만에 대해서 강간이나 강제 추행을 했을 때 이때는 성폭법이 아청법보다 중하게 처벌되기 때문에 성폭법으로 처벌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세 미만자와 합의 간음을 한 경우에, 그러니까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서 간음을 하는 그 경우죠. 이 경우에는 최근에 형법이 바뀌었죠. 16세 미만에 대해서 의제 강간으로 처벌하도록 이렇게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죠. 성폭법에 보면은 강간은 무기는 10년 이상인데 아청법에서는 5년 이상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성폭법으로 의율한다는 얘기죠. 자, 관련 판례를 보겠습니다. 아청의 성행위가 촬영된 영상물이면 아청이 동의를 했거나 혹은 촬영하는 사람이 소진 목적으로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겠다, 그런 목적으로 촬영을 했어도 아청 성착취물 제작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청 성착취물 재수수는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범죄가 되는 것이죠. 아청 몰래 노출한다든지 뭐 자유하는 영상은 아청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청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금품이나 편의 제공하고 성을 팔도록 하였다면 그것은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업으로 성매매 알선하는 자가 대상이 아청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었다면은 성을 사는 사람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아청 성매매 알선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성관계 약속 없이 만나서 숙소와 차비를 제공하고 성관계를 했다. 그것은 편의 제공 성매수가 되는 것이다. 성매매 약속을 하고 만났지만 성관계 하지 않았다면 어쨌든 그것도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매매 개념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성매매 처벌법에 보면은 이제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 하는 것이죠. 근데 아청법에서 성매매는 특정이 된 불특정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대가는 금품이나 재산사업 이익,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한 경우는 되는데 아청 성매매는 그뿐만 아니라 직무나 편의 제공까지 들어가고 또 알선자나 보호감독자에게 제공을 약속해도 됩니다. 행위는 선교나 유사선교죠. 근데 선교나 유사선교뿐만 아니라 접촉이나 노출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발생하게 하면 이것도 성매매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행위를 시킨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성접자가 되는 것이죠. 성접자, 아청은 성접자. 처벌은 이제 1년 이하가 되죠. 그런데 아청 같은 경우는 일식이죠. 그래서 1년에서 10년 사이입니다. 그리고 성매수자만 처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청은 처벌하지 않죠. 일반 우리 성인에 대한 성매매는 양자를 처벌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